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혜택입니다. 저는 매일 신문 4개 그리고 이코노믹 한 주에 하나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자르라는 애플 앱이 있는데 애플 앱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플 앱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박이 났는데 실은 안상일 대표님이 그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그 아자르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상 채팅을 하는 건데 이게 중동 지역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중동의 카카오톡이라고 해가지고 아자르 스페인 말로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채팅하고 친구를 사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히트를 쳤고 99% 이용객들이 외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가 안 돼요. 카카오톡이 너무 세가지고 안 되고, 이 아자르라는 이 애플 앱을, 그 나스닥에서 그 큰 회사가 1조 원 정도를 주고 샀어요. 그래서 참 대박이 났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그 공매도에 관련된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공매도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지금 막 청와대 막 청원도 넣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매도를 워렌 버핏은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20달러를 주고 주식을 사면 20달러를 손해볼 수 있지만 공매도는 20달러를 해도 무한대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개미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단위가 크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공매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무한히 우상향하는 주식을 그 어느 정도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요? 제어한다고 하나요? 그런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금을 투자하는 순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금만 보완이 된다면 주식시장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라는 게 워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보완돼서 되면은 외국 그 기업들이 큰 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뉴스는 흑 브라이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라이언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 비서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브라이언 비서 모니카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브라이언이 카카오톡 그 의장 김범수 대표의 이름이 브라이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비서가 모니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를 하나 보고도 그 카카오톡의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영어로 그냥 브라이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를 브라이언 이렇게 이름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수직 관계가 아니라 그런 수평 관계의 카카오톡에 대해서 좀 얘기가 그 신문에 많이 났고요. 그리고 김범수 대표가 이제 1966년생이에요. 이제 저보다 9살 정도가 많은데 이분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래 한의대를 공부를 잘하니까 한의대를 가라고 했는데 그 서울대학교 그 산업공학과를 간 거예요. 미래를 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한 게임을 또 창업을 했고 NH를 거쳐서 또 카카오톡을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범수 의장의 그 카카오톡 모토가 더 나은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은 이분은 행복에 관련된 책을 100권 이상 읽었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행복해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김범수 의장처럼 찾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불행해질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부를 5조 원 이상을 하는데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 해서 사회적인 그런 책임들을 계속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그 연기금에 대한 뉴스예요. 연기금이 최근에 코스피 주식을 엄청 팔아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종목들이 있어요. 뭘 샀냐면
빅히트를 되게 많이 샀어요. 빅히트를 많이 샀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샀고, 키움증권, SK, 그리고 LG이노텍 이런 종목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거 엄청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 큰 기관들이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개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이것을 왜 많이 샀나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뉴스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뉴스인데, 앞으로 이제 그 테슬라의 이제 머스크 대표가 엄청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 넘었는데 이것이 이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에서 다음에 또 구글이나 또 애플이나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만약에 산다면 이 금액 자체가 올해 안에 조심스럽게 1억을 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해지 기능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절대 막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해지 기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당근마켓에 대해서 이제 GS 편의점이 전국에 1만 5천 곳이 있대요. 와, 정말 많네요. 그래서 당근마켓이 중고거래점에선 최고인데 GS 편의점과 이제 협약을 해서 거점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를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 보통 그 평균 이용하는 월액이 1,4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해요. 정말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제 지인도 여기서 뭘 팔았는데 금방금방 나가고 들어오고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베트남이 올해 2자릿수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베트남이 저도 다녀왔지만은 3, 4년 전에 갔을 때도 정말 부지런하고 사람 많고 오토바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정말 좋아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또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학교를 보통 우리는 8시 반 정도 가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한 7시 정도 가요. 그래서 정말 일찍 가고 그 대신 점심시간을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급식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 초등학교들이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어쨌든 베트남이 부지런하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되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ETF를 많이 추천하고요. 올해도 최근 펀드 수익률이 33% 나왔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효과가 베트남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작가 철인의 TV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